밤 11시였다. 아내는 샤워 중이었다. 식탁 위에 아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알림. 3년 전 오늘. 자동 백업 알림이었다. 무심코 눌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재생 버튼이 눌렸다. 낯익은 목소리. 내 목소리였다. 지금이라도 멈춰. 이 선택 후회한다. 3년 전 날짜. 하지만 나는 이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 이어지는 음성. 그 사람 믿지 마. 끝이 좋지 않을 거야.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지? 샤워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나왔다.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나는 평소처럼 웃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3년 전. 그때 우리는 막 결혼 1년 차였다. 행복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3년 전 통화 기록을 조회했다. 해당 날짜, 내 번호에서 아내에게 발신된 기록은 없다. 메시지도 없다. 그런데 음성 파일은 존재한다. 퇴근 후 아내에게 물었다. 혹시 3년 전에 내가 음성 메시지 보낸 적 있어? 아내가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어제 자동 백업에 뜨던데.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거. 짧은 침묵. 그때 당신 술 많이 마셨잖아.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런 날이 있었던가. 그 사람 믿지 마.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누구였어? 아내가 물컵을 내려놨다. 당신이 오해했던 사람이야. 누구를?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오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당신 누가 나한테 접근한다고 의심했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집에 돌아와. 다시 파일을 들었다. 이번엔 끝까지. 마지막 부분. 작게 들리는 배경소리. 사이렌. 그리고 내 목소리. 사고 나기 전에 돌아와. 사고? 나는 그날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나는 병원 기록을 찾았다. 3년 전 같은 날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기록이 있다. 환자 이름, 내 이름, 기억이 없다. 완전히 비어 있다. 의사는 말했다. 그때 단기 기억상실 증상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왜?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물었다. 나 사고 났었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왜 이제 와서 그걸 묻는 거야? 왜 숨겼어? 긴 침묵. 그날 당신이 들은 음성 메시지. 당신이 보낸 게 아니야. 숨이 멎었다. 그럼 누구야? 아내가 말했다. 3년 전 당신. 사고 나기 직전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어. 누가 우리를 쫓고 있다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이후 당신 기억 일부가 사라졌어. 의사가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지. 나는 속삭였다. 우리를 쫓던 사람 누구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말 안 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밤 10시. 모니터 화면에 낯선 남자가 서 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기억 돌아오셨습니까?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네. 누구야? 그녀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3년 동안 피하던 사람. 나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다. 지워진 걸지도 모른다. 문 밖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날 누가 운전했는지 기억하셔야죠.
내 심장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날 운전대에 앉아있던 건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기억 돌아오셨습니까? 문 밖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아내를 봤다. 왔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누구야? 아내가 속삭였다. 그날 사고 담당 형사. 나는 문을 열었다. 남자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교통사고 전담 형사. 3년 전 사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됐지만 블랙박스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형사의 눈이 아내에게 향했다. 누군가 삭제했죠.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사가 말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아내가 말해줬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조수석이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운전자는? 형사의 시선이 천천히 아내를 향했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그만해요.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억상실 진단은 사실이지만 사고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왜 말 안 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대신 뒤집어 쓰려고 했어. 머릿속이 울렸다. 뭐? 사고 직후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어. 숨이 막혔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어. 나는 면허 정지 중이었고 당신이 대신 책임지면 처벌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어. 형사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블랙박스엔 사고 직전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급브레이크가 아니라 고의적인 핸들 조작. 나는 얼어붙었다. 고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우리를 쫓던 사람. 아내가 무너졌다.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협박? 당신 회사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 돈을 요구했지. 그날 밤 그 남자가 뒤따라왔다. 도망치려다. 차가 미끄러졌다. 당신이 운전대를 잡았어. 아내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핸들 놓는 순간 당신이 잡았어. 그리고 충돌. 형사가 말했다. 그 피해자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느낌. 그럼 왜 지금 와서? 형사가 봉투를 내밀었다. 그 남자의 금융 기록이 최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봤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3년 동안 당신이 그 남자 병원비를 냈죠. 형사의 말. 아내가 고개를 떨궜다. 당신이 기억 못하는 동안 내가 맡고 있었어. 뭘?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협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나는 안다. 3년 전, 그날 밤 마지막 통화 번호.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제 기억났습니까? 숨이 멎는다. 다음 차례는 당신 아내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이제 안다. 아내는 날 속인 게 아니다. 날 지키려 했다. 3년 동안 혼자서.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 남자는 왜 우리를 쫓았는가? 단순 협박? 아니면 그 사고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 전화가 끊긴 뒤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게 다야?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 말씀 안 하신 게 있죠.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말하면 다 끝나요.
나는 낮게 말했다. 이미 시작됐어.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다. 그 남자 처음 본 날 기억 안 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없다. 그 사람, 당신 회사 사람이 아니었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아내가 속삭였다. 내 사람이었어. 머릿속이 멈췄다. 무슨 뜻이야? 아내는 손을 꽉 쥐었다. 3년 전, 나 당신 조사했어. 공기가 무거워졌다. 왜? 당신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 회사 돈 흐름이 이상했어. 당신이 위험한 일에 연루된 줄 알았어. 그래서 사설 조사원을 썼어. 그 남자였다. 우리를 쫓던 차, 협박하던 사람. 나는 얼어붙었다. 그 사고 우연 아니었어? 아내가 눈을 감았다. 처음엔 단순 추적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욕심을 냈어. 그 남자가 회사 내부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남편이 연루돼 있다. 그 순간부터 협박이 시작됐다.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내가 막으려 했어. 그날도 만나서 끝내려 했어. 그 남자가 차로 따라붙었다. 위협 운전. 당신이 핸들 잡았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브레이크. 내가 늦게 밟았어.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핸들 놓지 말라고 소리쳤잖아. 근데 잠깐 망설였어. 그 1초 때문에. 충돌. 형사가 낮게 말했다. 블랙박스 일부가 삭제된 이유, 그 부분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1.2초. 나는 숨이 가빠졌다. 그래서 3년 동안 숨긴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알면 나 못 볼까봐. 집안 공기가 무너졌다. 그녀는 날 속인 게 아니다. 날 보호하려 한 것도 아니다. 자기 죄를 감춘 것이다. 그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피해자 의식 회복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 남자, 우리만 노린 게 아니면? 형사가 말했다. 깨어나면 다 밝혀질 겁니다. 잠시 후 병원에서 온 메시지. 피해자가 첫마디를 했다고. 그 여자가 먼저 연락했다. 아내를 봤다. 그녀의 숨이 멈춘 듯 조용했다. 나는 이제 묻는다. 아내는 나를 지키려 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걸까?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린다. 3년 전과 같은 소리.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다. 그날 밤 아내가 내게 말했다. 그 사람 만나러 가자.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병원. 피해자는 이제 막 의식을 회복했다. 형사와 나는 면회를 허락받았다. 그 남자 3년 전 사고의 피해자 침대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아내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나를 유인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을 유도했죠. 형이 나를 바라봤다. 설마 그날 충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계획된 사고였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물었다. 왜 우리를?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돈 때문이었어요. 회사 내부 자료. 그걸 가져오면. 그 말에 나는 이해했다. 3년 전 그 사고, 그 남자의 뒤에서 움직인 자, 그 모든 사건의 진짜 목적. 당신 아내가? 형이 속삭였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야 해. 나는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사람을 이용했어. 하지만 당신을 지키려 한 것도 맞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말이 안 돼. 계획과 보호가 동시에. 아내는 짧게 숨을 쉬었다. 그날 내가 핸들을 늦게 밟은 건 그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피해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가 없었으면 당신 남편 죽었을 겁니다.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럼 그녀는? 아내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걸 감수했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 형이 말했다. 그럼 3년 동안 숨긴 이유도 사고의 배후도 아내 때문이군. 그녀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다. 믿어줘. 그때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 자신도 위험했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3년 동안 감춰진 진실. 피해자가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마지막 한 질문이 남았다. 그 남자는 왜 우리를 계속 추적했을까? 그 배우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 사람, 다른 의도가 있어요. 형사가 낮게 말했다.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다음 단계야. 그날 밤 집 앞 골목. 형과 나는 긴장 속에서 아내와 함께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미등록 번호가 뜨었다. 곧 확인하시죠. 밖으로 나와주세요. 문을 열자 검은 정장 남자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었다. 차가운 눈빛, 정확한 움직임. 그들은 조직적 계획으로 움직였다. 그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당신들이 3년 전 사고를 겪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왜 누가? 아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사람들은 내 과거와 관련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우연히 휘말린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형이 물었다. 조직? 무슨 조직?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보였다. 화면에는 사진과 문서가 펼쳐졌다. 회사 내부 자료, 거래 기록, 해외 금융 흐름, 그리고 사고 현장 블랙박스 일부까지.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몰래 접근한 민감한 정보를 우리가 원했죠. 아내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걸 막으려고 내가 사고를 유도한 거예요. 나는 경악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당신 아내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날 사건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을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골목을 휘감았다. 형이 낮게 말했다. 그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는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당신에게 남았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숨긴 건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제 선택은 당신 차례예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울렸다. 발신자 3년 전 사고 현장 블랙박스가 남아있던 번호. 내용. 오늘 밤 모든 증거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선택하세요. 협조할 건가 아니면 폭로할 건가. 나는 심호흡을 했다. 3년 동안 숨겨진 진실과 보호, 협박, 계획된 사고. 이제 마지막 선택은 우리 차례였다. 집안, 형, 아내, 나. 셋은 숨죽이며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공개해야 해. 내가 말했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쥐었다. 우리는 안전한 서버와 언론사를 섭외했다. 오늘 밤 모든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3년 전 사고와 협박, 회사 내부 자료, 블랙박스. 모든 걸 이제 드러낼 거예요. 밤 11시. 뉴스 속보. 3년 전 사건 관련 충격적 내부 자료 공개. 회사와 연루된 배후 조직 전면 수사 돌입. SNS 실시간 트렌드 1위. 사람들이 게시판과 뉴스 댓글에서 난리가 났다.
조직 내부의 메시지, 통화 기록, 사고 현장 영상이 동시에 여러 서버에 업로드됐다. 막을 수 없다. 형이 중얼거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다리 위로 구급차, 경찰차, 언론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뉴스 화면에서 속보가 쏟아졌다. 조직 핵심 인물 체포, 회사 고위 임원 정격 구속, 3년 전 사고, 계획된 범죄로 재조사. 형이 안도하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숨긴 이유, 이제 알겠죠? 나는 짧게 웃었다. 이제 이해해.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가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 발신자 3년 전 사고 현장 블랙박스 담당자. 내용. 증거는 공개됐지만 진짜 배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끝까지 준비하세요.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끝까지 함께야.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졌다. 3년 동안 숨겨진 진실, 협박, 사고, 배후. 이제 우리가 선택한 폭로로 모든 걸 끝낼 것이다. 새벽 2시. 우리는 한적한 외곽 창고에 모였다. 형, 아내, 나. 그리고 남겨진 USB, 블랙박스, 금융 기록.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미등록 번호. 마지막 선택을 하시죠. 지금. 문이 열렸다. 검은 슈트, 선글라스, 차가운 눈빛. 최종 보스였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몸을 굳혔다. 당신이 3년 동안 모든 걸 계획한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군요. 아내가 앞으로 나섰다. 우린 끝까지 공개할 거예요. 당신의 계획, 모든 증거를.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증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형이 USB를 들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당신 조직은 붕괴될 겁니다. 최종 보스가 웃었다. 그렇다면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갑자기 창고 안조명이 꺼졌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몸을 숨겼다. 총성과 발걸음 소리, 금속성이 울렸다. 이제 선택은 우리 차례.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형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아내가 화면 앞에 서서 눈을 크게 떴다. 모든 자료 공개합니다. 몇 초 후 휴대폰 진동. 뉴스 속보. 3년 전 사고 관련 배후 조직 전면 공개. 금융 범죄와 내부 협박 정황 모두 폭로. 최종 보스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긴장, 내부 반발, 언론의 압박,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형이 한숨을 쉬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3년 동안 숨긴 이유, 이제 이해하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가 남았다. 발신자 사고 당시 블랙박스 관리자. 내용. 진짜 배우가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닙니다. 끝까지 대비하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아내를 보았다. 끝까지 함께 가야겠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선택했다. 진실을 폭로하는 자로서 모든 위험과 책임을 안고 나아갈 것이다.